최근 여의도 정가에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정신에 어긋나게 말이죠. 친박당 생깁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한국당이 말이죠. 인적 청산하면은 친박이 나갈 거 아니에요? 원내대표 선거 그리고 두 달 앞으로 바짝 다가온 전당대회까지 자유한국당 내에 폭탄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요구에 한국당 살생부, 심지어 친박 신당이라는 말까지 꿈틀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거 인멸의 여지도 없고 이미 재판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기소는 다 끝났고 이거 석방을 요구할 의사가 없느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내가 앞장서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을 가장 먼저 꺼낸 사람은 김무성 의원입니다. 아마 보수 통합을 염두하고 카드를 꺼내 들은 것 같은데 반응이 영 시원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제일 처음을 꺼냈다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 얘기가 나온 사람 중에서 가장 정치적 거물이 이제 김무성 전 대표니까 뭐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전 이제 그 영상 보셨잖아요. 김무성 전 대표 얘기. 그 다음에 한마디가 더 있어요. 처음에 이게 보도됐을 때는 석방 촉구 결의안을 내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김무성 전 대표 얘기는 그건 아니다. 그 토론에 갔는데 누군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 얘기를 묻길래 그러면 그동안 앞장서 뭐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석방 결의안 뭐 이거를 뭐 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뭐 표현상의 차이는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것뿐만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에는. 근데 유독 지금 뭐 친이계보다는 친박계가 많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만 포커스가 맞춰 있는데 어쨌든 김무성 전 대표 입법 비박계 복당파 입장에서 보면 이번 원내대표 선거뿐만 아니라 다른 당대표 선거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문제가 어쨌든 핵심 아젠다 떠오를 수는 있어요. 그걸 막아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당내선, 이게 당 외부 전체 국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당원 대상으로 당내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당내 이슈는 외부에서 보는 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에 공격이 들어왔을 때 사실 좀 방어막이 좀 필요하거든요. 아마 그 방어막을 선제적으로 치는 차원에서 아마 저런 얘기들을 좀 꺼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비판하는 쪽에서는 뭐 저기 보시면 뭐 표심론인 선거 전략이다 수가 뻔히 보이는 정치적 쇼라고들은 뭐 비판을 할 수는 있는데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저 문제를 뭐 그냥 또 위하면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좀 측면들이 있죠. 자, 더욱이 문제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요구를 친박이 아니라 비박계가 먼저 꺼내 들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친박계는 오히려 이 보수 통합의 요구가 불쾌할 뿐입니다. 탈당했다가 또 다시 돌아온 분들이 자 우리가 탄핵에 관해서 솔직하게 자기 고해성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때 탄핵을 했던 거는 정말 좀 미안하다. 우리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요. 김무성 대표가 그런 일들을 추진한다면 뭐 원내대표나 다음에 있는 당대표 선거에 나름대로 그 입지를 좀 넓히기 위해서 그분들이 그 정치적인 제스처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친박과 비박 간의 이 계파 갈등이 아예 수면 위로 명백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또 한 가지 폭탄이 날아왔습니다. 살생부 논란이 또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내에서 일단 최소 10명의 의원들이 떠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당협위원장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내릴 거라는 거죠. 지난달에 이미 한국당 그 조강특위가 원칙을 발표를 했었죠. 한번 7가지로 해가지고 뭐 대표적인 게 지난 2016년 총선 때 진박공천에 연루된 인물들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인사 또 뭐 이 반시장적 입법을 참여한 이런 인사 등등등 해서 7가지를 발표를 했고 그에 따라서 아마 14일이나 15일쯤 조강특위에서 결과를 발표를 당무감사 최근에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발표를 할 예정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최소 10명에서 20명 사이에 현역 의원들을 당협위원장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제 당협위원장에서 배제가 되면 아무래도 내후년 총선에서 출마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된 대상이 아무래도 친박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 약간 그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결국 탈당할 수밖에 없다. 친박 진영에서 나오고 있는 강력한 반발입니다.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지금의 자유한국당 상황에서 친박 신당의 존재까지 수면 위로 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요, 내년 4월입니다. 이때까지 과연 대법원에서 선고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생기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국회의원 당선시킬 힘이 생겨요. 그렇죠. 두고 보세요. 그 광팬들이 있잖아요. 김태호 변호사님, 네. 친박 신당 이거 가능한 얘기일까요? 저 얘기가 네. 지금 박지원 원내대표가 정치구단이라고들 합니다. 네. 제가 방송을 나와서 라디오 프로에서 처음 말씀하신 건데 사실은 여의도 주변에서 저 얘기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만기를 하던 나오던 판결이 확정되고 현 정부에서 사면을 해주던 박근혜 전 대통령 만약에 나와서 내곡동을 돌아가면 네. 친박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중심으로 뭉칠 수도 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쪼개질 수 있다는 그 시나리오들은 꽤 얼마 전부터 여의도 내에서 떠돌던 시나리오. 왜냐하면 박지원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지지랑 광팬이 아직도 있습니다. 네. 광팬이 있어요. 구심점이 되는 거예요. 대구라는 지역 기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친박계 의원들은 나름의 세력이 있어요. 나름의 세력. 태극기 굉장히 강경 지지층도 있어요. 거기다가 어쨌든 황교안 정 총리라는 나름의 미래 권력도 있어요. 그럼 하나의 정치 집단이 생길 요소는 다 갖추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 시나리오가 지금 여의도 좀 돌아다니고 있는데 글쎄요. 네. 만약에 실제로 나올 수 있을지도 없을지도 알 수는 없고 만약에 그 시나리오로 작동이 될 수 있을지 아닐지도 봐야 알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밖에서 나온다면 그건 밖으로 이제 내곡동 돌아간다면 네. 자유한국당에는 나름대로 엄청난 저는 폭탄이 떨어지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굉장한 분란의 자유한국당이 네. 휩싸일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아마 김무성 전 대표도 아마 선제적으로 아까 보셨던 그런 얘기들을 좀 치고 나왔던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자, 친박 진영 안에서는 당장 신당 창당이 불가능하더라도 오늘 2020년 총선 전에 친박 연대라는 형태로는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처럼 말입니다. 마음대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두 이게 어디로 튈지를 몰라갖고 전부 전전긍긍이에요. 납득을 할 수가 없고. 이런 공천은 저는 처음 봅니다. 세상에. 조수인 부장. 네. 친박 연대식의 창당이다. 이건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까 그냥 친박 창당과. 네. 그러니까 이건 아예 친박을 내걸고 신당을 창당한다는 거죠. 아하. 네. 2008년에 총선 때 이미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당시에 2008년에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친박이 대거 공천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탈당을 해서 친박 연대라고 아예 당명을 정한 거죠. 네. 당명의 이름 자체가 그랬죠. 친박 연대였습니다. 여기에서 급조된 정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6석을 비롯해서 총 14석을 석권하면서 굉장히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2008년 당시 상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시절이에요. 네. 그리고 이 탈당을 하려면 우선 어떤 식으로 탈당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굉장히 개인적인 능력, 그러니까 어디다 무슨 간판으로 나가도 살아서 돌아올 수 있다는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한국당의 과연 친박 중에 이런 분이 있을까? 아하. 네, 이런 것도 관전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에서조차 민주당의 시장이 나온 상황이에요. 네. 예전하고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변수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르냐. 네. 이런 비판이 고조되면 아하. 이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다. 배제할 수는 이렇게 없군요.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미 대한애국당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친박 의원들이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반발해서 저기 한다면 대한애국당으로 입당하면 될 것이고 신당이 창당한다? 저는 그 시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아하. 그것이 뭐 어떤 그런 형식으로 돼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국민들의 바라보는 어떤 의식의 수준 이런 것들이 네. 2008년 당시와는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다음번 총선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온다고 하면 분명하게 정치적으로 이미 힘이 없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고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2008년에는 후광효과 미래 권력이 있어죠. 지금은 이미 탄핵당해서 감옥에 가 있는 네.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힘을 받겠습니까? 저는 어려울 알겠습니다. 거라고 봅니다.